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년도 2학기 전자수학 첫 강의 시간이에요. 이 강의는 화요일, 목요일 3시 30분부터 1시간 15분 동안 강의가 잡혀 있는데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 오피스 아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강의는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도 개방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 시간에는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에는 곤란하고 저녁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따로 오피스 아워를 만들어서 Q&A를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어요. 저는 조준호 교수이고요. 저에게는 연락하시려면 이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 번호로 전화하시면 자동 착신 전환이 되어 있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제 핸드폰 번호로. 그래서 학번 이름을 저한테 이제 리턴을 해주시면 제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 학생은 지금 302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고 저녁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내가 전화를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 학번 이름을 전송해 주시면 제가 딱 저장을 해 놓을게요. 가장 큰 이번 강의의 목표는 사실 지난 학기에 이 강의를 개설을 했고 그리고 이번 학기 진도 나가는 것은 그 지난 학기에 녹화해 놓은 강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지난 학기에 전자수학 A 수강 기회를 놓쳤던 학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학교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일부 과목들은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이 전자수학 A 수강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이 과목이 다시 오퍼되기로 결정된 게 여름이다 보니까 현재 많은 재학생들은 이 과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수강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인 것 같고요. 반면에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게는 이번 여름에 공지가 되다 보니까 제법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요.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이 과목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그널 프로세싱, 컨트롤 이런 이제 통신 신호 처리 제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이런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기초를. 그래서 먼저 probability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부 저학년 때 확률은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스칼라 x라면 요 랜덤 벡터는 x, 랜덤 프로세스는 xt 이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그 다음에 xn 이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각각 uncertainty들이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랜덤 베리어블 벡터, 그 다음에 랜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랜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면 그 어널리시스와 그 다음에 디자인, 분석과 설계가 좀 더 편리해진다거나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랜덤 베리어블도 그 랜덤 베리어블을 그냥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probability space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measurable function으로서의 랜덤 베리어블 이런 것 외에도 소위 말해서 일종의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이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요. 당연히 일렉트리컬 시스템에서 uncertainty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unconditional probability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다루는 expectation에 대해서도 배우고 expectation of random variable, random vector, random process 이런 것들도 다 다루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우는 것이 앞에서 보면 뭐 스칼라 x, 벡터 x 언더라인, 그다음에 매트리스 뭐 있죠. 그 랜덤 매트리스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랜덤 시그널들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스칼라, 벡터, 뭐 시퀀스 이게 시퀀스죠. 그다음에 웨이브 폼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요 시퀀스 부분은 컨버전스라는 수렴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어떤 AN은 뭐 n분의 1이다 할 때 이것이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것이 있듯이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도 수렴성을 정의하고 또 그것이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런데 랜덤 시퀀스는 좀 일반적인 시퀀스랑은 달리 여러 컨버전스 모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시퀀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컨버전스를 정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퀀스 오브 펑션즈일 때도 여러 모드 오브 컨버전스가 있는데 그것과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의 모드 오브 컨버전스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면 시스템은 뭐죠?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어떤 것이죠. 여기에 이제 uncertainty가 있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시스템의 인풋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랜덤 프로세스다. 즉 랜덤 시그널 with uncertainty다. 이렇게 했을 때 아웃풋 시그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아웃풋 시그널도 시그널 with uncertainty가 돼서 랜덤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인풋 아웃풋 시그널들의 어떤 특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타임이 있으니까 타임 도메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했듯이 주파수 영역에서 또 다루게 되겠어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랜덤 시그널 분석하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랜덤 시그널 분석하고 하는 것들도 배우게 되겠어요. 자, 과목의 이제 선수 필수 사항인데요. 이게 required 된 건 아니에요. prerequisite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캘큘러스 사실 서킷 티어리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시그널 젠 시스템스 그다음에 리니어 엘지보다 아주 조금 이렇게 필요로 해요. 시그널 젠 시스템은 없을 수가 없는 게 이 과목 마지막에 가면 여기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한 복습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성적 평가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이제 2번 있는 거고요. 그 시험 사이에 퀴즈가 2번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퀴즈는 여러분이 시험이 되기 전에도 좀 공부를 하라고 그때 가서 이제 막 닥쳐서 하려 그러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은 비중으로 2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기말고사는 제법 이제 큰 비중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싶지만 이 점수들을 전부 표준화를 한 다음에 웨이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드텀은 굉장히 이제 쉬웠는데 내가 좀 망쳤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기말고사가 너무 어렵게 나와버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못 보는데 아주 높은 점수를 받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 과목에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 Z 값으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점수가 있으면 거기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웨이트를 줘서 더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제 뭐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 평가를 해서 이걸 다 더해서 여러분 이제 줄을 세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모두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제가 이제 학점을 끊을 때 그것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것과 여러분이 학점 받는 건 다르죠.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도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게 보여지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를 받으면 그 위에는 다 A 플러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석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과목 자체는 또 온라인 강좌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리코디드.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온라인 강의 규정 및 군복무 원격 수업 학점 인정 개방 과목 이름도 길어요. 출결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좀 상당히 플렉서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퀴즈와 시험들은 모두 오픈북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재학생들은 웹엑스 상에서 그러니까 휴학 중인 군 복무 중이지 않은 학생들은 웹엑스 미팅을 해서 이제 접속해서 라이브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테이크홈 이그잼 형식으로 일단 이 라이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실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은 PLMS에 접속해서 언제까지 업로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업로드하면 되고요. 훈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그때까지 업로드가 힘들 때는 미리 알려주시면 플렉서블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기가 끝나고 성적 처리 마감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군 복무 중인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진도를 빨리 빼놓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기말고사 앞두고 훈련이 잡힌다. 그러면 기말 시험을 먼저 일찍 보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뭐 어쨌든 소통을 잘 하도록 해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지금 수강 신청이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다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거기다 리턴 문자를 보내시면 학번 이름 써서 보내시면 제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 번호로 오면은 우리 수강생이다 이렇게 알고 군 복무 중이라도 전화해서 뭐 문의를 하거나 하면 언제든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하세요.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전화를 언제든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보통 한 자정 지나서 자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이 PLMS 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문자를 보내면 제 핸드폰 번호가 저절로 붙는다는 걸 모르고 보냈더니 우리 학생이 11시 57분에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자고 있었는데 미리 이제 얘기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냥 저녁 시간에는 미리 안 해줘도 제가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강의 교재이고요. 강의 교재는 피블스 박사의 고전이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책인데요. 확률 변수, 확률 시그널, 원칙, 원리 뭐 이런 포스 에디션인데 주의할 것은 포스 에디션으로 사잖아요. 또는 구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구한 것이 인터내셔널 에디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마존 같은 거 직구로 샀다 그러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포스 에디션인데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디션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책이 있으면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ISBN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책이 인터내셔널 에디션인지 아닌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네, 이런 거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면서 이게 맞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소통을 잘 하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인데요. 이건 뭐 이 책을 다 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건 뭐 대학원 책,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책, 그리고 요 두 개는 이제 학부 책들인데 제법 많이 쓰는 책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레온 가르시아. 우리도 예전에는 이 책으로도 했었어요. 항상 이 책으로 한 건 아니지만 레온 가르시아의 책으로도 확률 및 랜덤 베리어블 프로세스를 강의를 했고요. 스탁 앤 우즈의 책도 꽤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책으로 학부 수준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책이니까 뭐 이 책들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 강의 진도 계획은 처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식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 사건의 확률이라는 요 사건의 확률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그런 확률을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probability of event, probability of event conditioned on another event, 이런 식으로 사건의 확률, 이벤트의 확률을 다루는 것들을 먼저 복습을 하고요. 물론 이제 새롭게 보는 개념도 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일렉트리컬 시그널과 시스템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가능한 게 스칼라, 예를 들면 리얼 넘버 같은 거죠. 그다음에 벡터, 리얼 넘버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죠. 예를 들면 회로가 있으면 거기 5지점에서 어떤 커런트 값을 뽑아내서 읽어요. 그러면 x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시퀀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지점에서 1 마이크로 세컨드 간격으로 그 전류값을 읽어요. 그러면 discrete time 시그널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그 시그널을 계속해서 읽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로 물론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제 어떤 수학적인 대상 엔터티로서 우리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모델링하는 것들이 스칼라, 벡터, 시퀀스, 웨이브폼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각각 대응되는 스칼라 시그널 with uncertainty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대문자 x를 쓸 거고, 랜덤 벡터는 이제 이렇게 언더라인을 쓸 거고요. 또 언더스코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시퀀스에 랜덤리스가 있으면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 또는 랜덤 시퀀스. 그래서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n을 마치 인덱스처럼, 또는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하되 x를 대문자로 바꾸되 스퀘어 브래킷 n은 그냥 두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해서 대문자 x에 parenthesis xt 이렇게 쓰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 챕터 2일 거예요, 우리 책에. 그것은 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서 스칼라 시그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스칼라 시그널이 나오는데, 시스템은 매핑 룰이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을 매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랜덤 벡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랜덤 벡터가 들어갈 텐데, 랜덤 벡터나 스칼라가 나오고요. 그럴 때 이 매핑 룰 시스템이 또 이 랜덤 베리어블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랜덤 베리어블, 요건 랜덤 벡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랜덤 프로세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를 차례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다루는 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 주파수 영역에서 다루는 걸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xn, xt를 다 배운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그널만 다뤘다면 챕터 9챕터에서는 이제 시그널 위드 언서튼티가 들어가서 시그널 위드 언서튼티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 매핑이 돼서 펑션처럼 나올 때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빅픽처고요. 이 순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겠어요. 수업 운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은 온라인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을 위한 개방 강의다 보니까 1학기 때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겠어요. 1학기 때는 라이브로 웹엑스 미팅을 하고 그것이 클래스 미팅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첫날 수업만 웹엑스에서 1시간 15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우리 플립드 러닝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지금 이거 뭐 타이핑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그 PLMS는 다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PLMS에 이 과목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요 실러버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링크가 있으니까 요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 저희 연구실 유튜브 채널로 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보는 PLMS고요. 여기에 강의 계획서 하면은 지금 제가 저 출력을 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어디 있나요? 네, 여기인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이게 에디팅 모드라서 그런데 여러분이 요 링크를 누르게 되면 요거를 누르면 카피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바로 이제 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302 그래서 여기 1, 2, 3, 4 강의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지난 1학기 때 수업했던 강의고요. 네, 광고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30번 누르면 뜨고요. 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연구실 들어가서 다른 강의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 플레이리스트로 왔다면은 예, 여기 302 학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여기로 들어가시면 저 강의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시노미 시스템을 복습을 해야 되겠다면 여기 옆에 바로 EC233이 시노미 시스템이니까 요거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복무 중인 학생들은 이미 저한테도 연락이 몇 명 왔는데요. 미리 봐둬야 돼요. 미리 학습을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중간, 기말, 퀴즈 이런 게 훈련 기간과 겹치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첫날 수업 시간은 오늘은 이제 이 실러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저 21년 1학기 영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엑스 라이브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을 제외하고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 시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라이브로 들어오니까 Q&A 같은 걸 할 거고요. 저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없을 때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기출문제, 기출시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매틀랩 데모 이런 걸 할 거예요. 한 30분 정도 실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업도 듣는데 이 웹엑스 라이브를 또 1시간 15분씩 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30분 정도 실시할 거예요.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안 들어와도 제가 뭐 이런 기출 문제 계속 풀이 같은 거를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녹화해 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예, 수업이 아니라 네, 이 웹엑스 미팅은 모두 녹화를 해서 강의 유튜브 채널에 따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아까 보면 EC302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예를 들면 EC302 21-2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제가 만들어서 다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만 접속되면 눌러서 확인을 해도 되겠어요. 물론 이제 Q&A라든가 홈워크 이런 거는 막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 그 PLMS 말고도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요 홈페이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글에서 네, CISL 포스텍 이렇게 하면요. 네, 또는 뭐 조준호 교수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어디 있나요? 네,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네요, 오히려. 네, cisl.postec으로 합시다. postec.ac.kr로 해서 오면은 여기서 왼쪽에 여기 티칭을 누르면요. 302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일로 와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오늘 말한 거랑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안 읽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스케줄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 여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잠깐만요. 이거 리프레시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네,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여기서부터 사실 두 번째 칼럼부터 끝까지가 지난 학기 강의에서 사용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번 학기 진도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빠르게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일정으로 하면요. 지금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12월 9일 목요일이면 진도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제 여기 기출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1학기 것도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놨거든요. 오늘 퀴즈 1 솔루션도 아마 업데이트를 곧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뭐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 해설도 있어요. 예, 해설 강의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지금 보세요. 기출 문제 해설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요거 누르면 아마 유튜브 바로 나올 거예요. 그쵸? 제가 강의 풀이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편하도록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네, 잠깐만요. 얘는 왜 어떻게 꺼야 되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웹엑스 라이브 미팅을 하면 이제 Q&A도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를 할 텐데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 나면 어떤 문제는 뭐 2010년도 예를 들면 호목 1의 A고 어떤 문제는 2010년도 호목의 4과 순서가 막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요쪽에다 다 모아서 기출 문제 해설은 모아서 넣어 놓을 거고요. 요게 강의 영상이고 요쪽에 PDF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일단 이번 학기 지나고 나면 여기 기출문제 해설 쪽에 링크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뭘 하나 저장해 놓고 여러분 웹 브라우저에 이 강의를 잘 액세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페이지예요. 요 페이지 CISL post.ac.kr 그래서 클래스 EC302 요 뒤에 스케줄은 안 타고 들어오면 요 실러버스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케줄 누르시면 가니까요. 잘 저장해 놨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 채널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누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02를 누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영상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자꾸 광고가 뜨네요. 네. 광고를 넣은 적이 없는데 왜 광고가 뜰까? 네, 유튜브가 수익 창출 안 되는데도 광고를 넣는다더니 저렇게 지금 바뀐 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큰일인데요. 네. 자, 좀 귀찮더라도 광고 제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 학기에 웹엑스 미팅 한 것도 제가 여기다가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되게 여기다 다 링크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쨌든 대부분을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페이지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홈워크 이런 걸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업로드하는 거는 PLMS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을 위한 오피스 아워는 평일 저녁 시간에 실시할 거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착신 전환돼서 제 핸드폰으로 오고요. 근데 제가 뭐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핸드폰 번호로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으니까 거기다가 학번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저장해 놨다가 저녁 시간에 언제라도 받을게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은 Q&A를 하면 되고요. 혹시 수식 같은 게 아무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줌으로 연결해서 할 거거든요. 웹엑스는 제가 학교에서 말고는 접근이 별로 안 좋아서 줌 링크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아니요, 이건 지난 학기 거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여기 이제 공지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개강 하루 전 전체 메일 해서 제가 보내드린 거 있는데 요 밑에다가 줌 미팅 링크 이렇게 해서 제가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줌 미팅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 링크 해서 이제 줌으로 수식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희소식일 수도 있고 1학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학생들이 이제 그냥 단지 이론만 배우는 건 곤란하다 싶어서 매틀랩 과제를 제법 많이 냈어요.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틀랩 홈워크는 전부 옵셔널로 이제 다 줄 거예요. 아예 뭐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만
이 옵셔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왜 요 강의 요거 낼 때는 포함하지 않아요. 요걸 낼 때는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절대 제 나름의 절대 기준으로 왜 이렇게 학점을 끊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B 플러스였는데 보니까 매트랩 과제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A 마이너스로 이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정을 받으니까 이걸 안 한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안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게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리고 학습법 여기에 링크가 있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강의 홈페이지 URL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잊을 뻔했는데 그 아까 왜 스케줄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글로 가서 이제 보면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패스워드를 좀 걸어놨어요. 강의 노트도 그렇고 패스워드는 예를 들면 뭐 강의 노트에 번호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 번호가 1이면 1, 뭐 2면 2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학기 홈워크 4 솔루션이다. 알고 싶다 그러면 뭐지? 왜 이건 링크가 아예 없죠?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네. 5번은 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돼 있잖아요. 그러면 5예요. 그렇죠? FIVE 소문자로 전부. 캡스락 누르기도 싫어서 다 소문자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열리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솔루션들만 아마 패스워드 걸려 있을 거고요. 뭐 그냥 문제 자체는 패스워드 없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핸드아웃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챕터 1 핸드아웃은 이렇게 누르면 패스워드 프로텍트 되어 있어요. ONE 하시면 다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기기상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따로 저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가 이미 이제 전 학생들에게 군 복무 중인 학생들 말고 수강 신청한 재학생들에게도 제가 다 문자를 보냈으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런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실러버스에 대해서는 다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좀 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ISL 이게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Lab이에요. CISL post.ac.kr에서 클래스 EC302 하면은 이제 여기로 오게 되고요. 여기 링크에도 보면 뭐 라이브 클래스 미팅 누르면 그냥 PLMS가 뜨게 돼 있어요. 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그다음 PLMS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이게 플레이리스트네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고요. 뭐 다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줌은 잠깐만요. 여기가 줌 링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줌을 누르면 여러분 바로 뜨게 해놨네요. 제가 어쩐지 해놓은 것 같은데 없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줌 링크로 타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요거 PLMS에도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이게 개설 확정이 되고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아서 조교는 없어요. 근데 뭐 우리 학부생 튜터가 있으니까요. 튜터랑 또 연락을 해서 튜터링 받으면 되겠고요. 저한테 직접 하셔도 돼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최대한 오피스 아워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다 제가 조금 전에 PLMS 상의 실러버스에서 말한 것들이에요. 강의 홈페이지, 여기 수업, 홈워크, 이그잼 등의 공지는 강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데 뭐 제가 이메일도 보낼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타 강의 자료는 조금 전에 말한 스케줄에 있고요. 패스워드 힌트도 여기 있고 강의 영상도 다 있고 그래서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시작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스케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요. 뭐 실러버스 누르면 다시 조금 전에 그 페이지로 가고요.
여기에 이제 챕터 00라고 돼 있는 걸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새 탭에서 열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이제 카피라이트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제가 출판사로부터 이제 그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 파일들을 다 받았거든요. 요청을 해서 출판사에 준 거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책에 있는 수식이나 이런 거는 타이핑을 해서 한 건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챕터 제로인 요 핸드아웃 이외에는 다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다 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운 받은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노트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샘플을 하나 볼까요? 네. 그래서 샘플을 여기 틀면요. 또 광고 나오려나? 또 광고네요. 이게 뭐 돈은 안 주면서 광고만 틀어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리는 안 들리게 제가 껐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 챕터 제로인 요 핸드아웃을 놓고 그다음에 제가 쭉 이렇게 펜으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면요. 마치고 나면 여기 이제 쓴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에 지금도 쓰고 있고 썼던 건데 이 파일을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저걸 보는 게 낫겠다 싶으면 요걸 하는 것보다는 요 파일이죠. 이게 왼쪽이 유튜브고 오른쪽이 원노트 파일인데 얘를 누르면 요 아래쪽을 보면 알겠지만 .1in, .1in 파일이 열리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열면 여러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손으로 쓴 것들도 다 있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우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기 가서요. 지우개로 쓱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쓰도록 하세요. 잠깐만요. 삭제가 안 되나? 이게 네, 이제 될 것 같아요. 삭제가 안 되는데요. 네, 이건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펜을 써서 그런가?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홈워크 매트랩은 지난 학기 거고요. 제가 아마 여기 이쪽 편에 제일 왼쪽 칼럼을 하나 더 늘려서 여기 21년 2학기 뭐 홈워크 뭐 이런 거 칼럼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는 21년 1학기 거고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솔루션은 못 찾아서 지금 몇 개만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요것도 가득 채우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PLMS 상에 주로 업로드를 하게 되지만 많은 강의 리소스는 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이번 학기 이 전자수학 A EC302 수업을 잘 진행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그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